두 번째는 투자 파트의 중요한 지문들을 보겠습니다. 투자 파트는 첫 번째는 수익, 그 다음에 위험, 그리고 시간 가치, 투자 분석, 이런 내용들이 핵심이 되겠는데 1번에 가서 투자 결정은요, 기호투시 이렇게 외자고 해요. 무슨 말이냐? 기대가 요구보다 클 때 투자하고, 투자 가치가 시장 가치보다 클 때 투자한다. 앞에 있는 말이 뒤에보다 클 때 투자한다. 그래서 1번의 투자 결정은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과 비교함으로써 투자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기호투시 꼭 기억을 합니다. 그 과정에 2번이 대단히 중요한데, 우리가 요구와 기대 사이에서 요구가 크대요. 그럼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죠. 그러면 요구 수익률이라는 게 투자자가 원하는 최소한의 것이에요. 기대는 물건에서 주는 거죠.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것이 물건에서 원하는 것보다 작아요. 그럼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죠. 그러면 그 물건의 가격이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가격과 수익은 반비례 관계, 이 관계가 대단히 중요하죠. 물건 가격을 싸게 사야 수익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2번에 가서 요구가 크면은 기대가 올라간다는 것. 항상 요구와 기대 속에서는요, 요구가 기대보다 크다는 건 기대가 변해서 요구 따라간다. 그러니 기대가 적을 때는 올라갈 일밖에 없고, 기대가 클 때는 떨어질 일밖에 없기 때문에 기대가 작으면 올라가게 되고 기대가 많으면 떨어진다는 개념. 3번, 무위험률은 은행 예금이자입니다. 그래서 예금이자가 올라가면 요구 수익률이 당연히 올라가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도 올라간다. 뿐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은 물건이 위험할수록 내가 원하는 것도 높게 적용을 받죠. 그래서 그 무위험률은 일반 경제 상황에 따라 영향을 미친다면은 투자에 따른 위험은 투자자의 성향에 따라 보수적일수록 높게 적용을 받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 그 지렛대 효과라는 게 있죠. 빌려서 투자하는 거죠. 그러는 과정에 정의 지렛대, 부의 지렛대, 영의 지렛대인데 이 순서가 저, 총, 집니다. 항상 가운데가 총이 들어가는 것, 저당이 은행 이자죠. 그래서 은행 이자보다 나머지가 클 때는 정이 되는 거고, 작을 때는 부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3번에서는 저당과 총을 비교했어요. 그런데 저당이 총보다 크다는 것은 은행 이자가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채비율을 높였다는 건 대출을 많이 받으면 자기 자본 수익률이 떨어지는 거죠. 자, 그런데 6번에 가서는요, 총과 지분을 비교했어요. 총에서 지분을 뺐대요. 그랬더니 플러스가 됐다는 것은 총이 지분보다 많다는 거고 지분이 내 몫이 적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몫이 적을 때는 부의 지렛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5번과 6번, 5번에는 저당을 중심으로 설명할 때, 6번은 지분을 중심으로 설명할 때 판단 구분, 어떨 때가 정이고 어떨 때가 부냐는 걸 꼭 기억하시고요. 7번에 가서 평균 분산 지배 원리, 평균이라는 건 수익이죠. 분산이라는 건 위험이죠. 지배 원리는요, 평균은 큰 쪽으로, 분산은 작은 쪽으로. 만약에 분산이 같을 때, 위험이 같을 때는 수익이 높은 쪽으로, 수익이 같을 때는 위험이 낮은 쪽으로 가는 것인데 이게 선택할 수 없다. 그때 변이계수, 우리가 변표기라고도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 표준 편차를 기대 수익률로 나눈 게 변이계수, 변동계수를 활용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그러면 8번에 가서 이런 변동계수는 위에가 표준 편차를 기대 수익률로 나눈다는 것 꼭 기억합니다. 그러면서 변이계수가 낮을수록 바람직하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가는 거죠. 자, 그런데 투자자의 성향은요, 보수적이냐 아니면 공격적이냐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는 보통 보수적을 중심으로 할 때는 안정적으로 투자하는 것이고 모든 수치가 높게 그리고
기대 수익은 낮게, 그래서 투자 수익은 하향 이렇게 나오고, 다른 말들은 다 높게죠. 말하자면 할증률 높게, 혐오도 높게, 기울기 크다, 그 다음에 요구 수익률 높다, 비용도 높다, 이렇게 나타나는 게 보수적입니다. 그래서 지문에 보수적 그러면 모든 수익은, 모든 말들은 높게, 기대 수익은 낮게 이렇게 판단하는 것 기억합니다. 그래서 10번에 가서 위험조정 할인율을 적용한다, 이런 말이 나올 때 아무 말이 없는 것은 보수적인 걸 기본으로 하고 높은 할인율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 그런 투자자의 성향을 우리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제가 회선중 이렇게 하자고요. 회피형, 선호형, 중립형이 있어요. 회피형을 우리가 혐오형이라고도 하고 보수적이라고도 하고요. 선호형을 추구형이라고도 하고 공격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럴 때 회피형 투자자는, 보수적 투자자는 우리가 수익률을 높게 요구한다, 이렇게 요구 수익률을 높게 이렇게 기억을 하고요. 그런데 만약에 위험 중립형은요, 위험 크기에 관계없이 수익률에만 의존해서 투자하는 유형을 위험 선호형이 아니고 위험 중립형이라는 거, 이 점은 꼭 체크를 하시고요. 그러면 선호형은 뭐냐? 더 많은 수익을 위해서 더 많은 위험을 감수한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 되겠죠. 12번 꼭 기억합니다. 13번, 위험자산으로 구성된 포트폴리오와 무위험자산을 결합할 때, 이제 이거는 무위험률과 위험자산 할 때 우리 그림이 이런 게 있어요. 무위험률이 있고 이렇게 해갖고 이래 있는데, 1번과 2번에서 이게 무위험률이고 그 위에가 할증률, 더 받는 돈인데, 더 받는 돈을 프리미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울기가 커질수록, 1번이 될수록 프리미엄이 커진다, 이런 말이에요. 14번, 효율적 프론티어, 그러면 이제 지배 원리로 형성된 그 선을 효율적 전선이라고 하는데 우상향이다. 그러면 높은 수익을 위해서는 더 많은 위험을 감수해야 된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죠. 15번에서 두 자산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분산 투자죠. 그럴 때는 상관계수에 따라, 상관계수는 유사성이고요, 마이너스 1에서 0, 플러스 1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플러스 1일 때는 분산 효과가 없고 마이너스 1일 때는 완전 제거인데, 모든 위험이 제거되는 것이 아니라 비체계적 위험만 제거된다는 것도 기억을 하시고요. 그래서 상관계수에 따라 분산 투자 효과가 달라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 다음에 5번째는 시간 가치인데, 화폐 시간 가치죠. 돈이라는 것은 이제 시간에 이제 가치가 있다, 이자가 있다, 이런 말이고, 그때의 잔금 비율과 상환 비율은 1이다. 1이라는 이야기는 전체죠. 갚은 돈, 남은 돈 합치면 전체다, 이런 이야기고요. 그 과정에 연금의 현재 가치와 저당 상수, 감채와 연금의 내가는 역수다. 우리가 시간 가치는 현재로 1현, 그 다음에 연현, 그 다음에 저당이 있다. 그리고 일내, 그 다음에 연내, 그 다음에 감채가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요. 왼쪽은 현재 가치로, 오른쪽은 미래 가치로 기억하시고, 이럴 때 1현과 1내는 역수죠. 그리고 연현과 저당이 역수고 연내와 감채는 역수다. 안경으로 이해를 하셔서 밑에 두 개는 안경 R, 위에는 안경 태, 이렇게 연상해서 역수관계 기억합니다. 그리고 3번에 가서 원리금 균등, 원리금 균등이죠. 원금 균등이 아니고 원리금 균등, 대출 받을 때 상환액, 그 상환액을 우리는 부채 서비스액이라고 하는 거죠. 그럴 때 저당 상수로 한다. 제가 편의상 부채 서비스액은 대출액 곱하기 저당 상수다 해서 부대저,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예. 그 다음에 4번 1현은요, 할인율이, 그러니까 왼쪽으로 계산할 때는요, 우리가 계산기로 뗄 때는 나누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할인율이 크면은 큰 수로 나누기 때문에 1현은 작아진다. 이렇게 되는 거죠. 5번입니다. 현재 5억인 주택이 매년 5% 해서 5년 후는 얼마냐. 이럴 때 이거는 1내가 되는 거죠. 여기서 매년 5%라는 것은 매년 다음에 퍼센트가 나온 것은 복리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연금이 아니라는 것. 연금이라는 말이 나오면은 매년 금액이 나와야 되죠. 매년 1,000만 원 이런 말이 나오면 연금이다. 그래가지고 후 그러면 연내로 하는 거고 현재 그러면 연현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매년 5%는 복리이기 때문에 5번은 1내로 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6번 잔금은요, 남은 돈을 계산할 때는 영현으로 하는 겁니다. 잔금 계산은 뭘로 한다? 연금의 현가로 한다는 것. 물론 이때 연금의 현가는 남은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7번 N년 후에 이런, 물론 여기 잔금도 원리금 균등을 말하는 거예요. 원금 균등이 아닙니다. 7번에 가서 N년 후에 이런을 만든다. 이게 나중에 이런을 만든다. 이런 말이 나오면 감채죠. 그리고 곱하기를 할 때는 감채지만은 나누려 했다는 건 역수로 해야 된다는 것. 8번 매년 1,000만 원 그러면 연금이에요. 후 그러니까 연내로 한다는 것. 그리고 연내로 할 때는요, 아래 내 마이너스 1이에요. 이 내자가 잘 안 나와서 어쩔 수 비었는데, 이 내라는 말 대신에는 1 플러스 R에 N승이 들어가는 거죠. 해서 우리가 8번 그 연내도 공식 R에 내일 이렇게 기억을 해 보는 겁니다. 이제 9번을 봅니다. A는 향후 30년간 매월 말 30만원, 매월 말 30만원, 그럼 연금이죠. 근데 이걸 현재로 이렇게 하라고 했어요. 현재. 그럼 연금의 현재. 그러면 1현이죠. 아래 빼기 1현이, 현자가 잘 안 나왔는데, 그래서 뭐냐면 연현은 1현이고, 그 다음에 연내는 내일이라는 것. 그래서 이 현이라는 말 대신에 R에 1 마이너스 1 플러스 R에 마이너스 N승으로 간다는 거. 현재로 갈 때는 마이너스 N승, 그리고 내가로 갈 때는 1 플러스 그냥 R에 N승. 이게 연내가 되는 거죠. 이게 R이겠죠. R에 이거는 연내가 되고 현재로 갈 때는 마이너스 N승입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매월이기 때문에 R 대신에 월 이자를 적용해서 12로 나눠야 되겠다는 것. 그 다음에 개월수는 30에다가 12를 곱해야 된다는 것. 이런 걸 조심해서 이 9번 문제 올해 나올 수 있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10번에 가서 우리가 10번과 11번은 뭐냐면 대각선인데, 이때 연금의 현재 가치에다가 연금의 현재에서 일시불 미래라는 것은 위로 대각선이에요. 그러면 바로 그 옆에 해당되는 연내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연금의 현재 가치에서 감채는요, 아래로 대각선이에요. 그러면 바로 위에 일시불의 현가가 됩니다. 이 대각선 문제도 기억을 하시고요. 그런데 12번처럼 대각선을 이야기할 때는 시차가 달라야 되죠. 그런데 우리가 저기 12번처럼 저당상수와 현재 가치는 같은 시차죠. 그럼 곱하면 뭐가 됩니까? 역수니까 1이 된다는 것 기억을 하시고요. 이 대각선 한 번만 더 설명을 해본다면은 여기 1현, 그 다음에 1내, 그 다음에 연현, 그 다음에 연내, 그 다음에 저당, 감채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대각선을 따질 때 가운데에 연현의 입장에서 위로 대각선이 있다. 그럼 밑으로 연내가 되고, 아래로 대각선이 있다. 그럼 자기 위에 일현이 된다. 이런 패턴이에요. 그래서 위로 대각선, 아래로 대각선. 그런데 연현과 저당은 같은 시차니까 곱하면 뭐가 된다?
일이 된다. 이런 개념 섞어졌을 때 혼동이 안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투자 분석에 관련된 내용을 보려고 합니다. 무조건 한 문제에서 두 문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투자 분석은 3단계예요. 일단은 내가 물건을 살 거냐 말 거냐를 따질 때 1순위로 돈 계산하는 거죠. 번돈 계산. 두 가지죠. 월세와 매매 차익 계산. 두 번째는 현가 계산하는 거죠. 예, 현재 가치로 한다. 이걸 시간 가치 고려한 거죠. 세 번째는 판단하는 거죠. 판단은 순순해. 순영 수일돼요. 순영가는 0보다 클 때, 수익성은 1보다 클 때, 내부는 요보다 클 때 투자한다. 투자 분석 3단계 돈 계산. 예, 그래서 월세 계산 5단계 가유순세세. 그래서 가능 총소득, 유효 총소득. 그래서 1번에 유효 총소득은 가능해서 공실 및 불량부채를 빼고 기타 수입을 더한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2번 순은요 유효에서 경비를 빼는 거죠. 이때 경비에 포함이 안 되는 거 공부세 감자인 이렇게 하나 기억합니다. 공실 부채 서비스세 세금 여기 소득세죠. 재산세는 포함이죠. 감가 안 되는 거죠. 자본적 지출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사람에 관한 비용 소유자의 인출금 소유자의 급여 이런 것들은 포함이 안 된다. 그 다음에 3번 순영업 소득에서 부채 서비스액 대출받아서 갚을 돈이죠. 그걸 차감하면 세전이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부채 서비스액과 세전을 합치면 뭐가 된다? 순이 된다. 자 그런데 이때에 월세 계산은 뭐 수지가 나온다면은 매매 차익은 지분 복귀액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전 지분 복귀액 이건 매매 차익에 관련된 거니까 순매각 대금에서 잔금을 빼는 거죠. 그래서 자기 몫으로 돌아오는 것 이게 매매 차익이냐 아니면 월세냐로 구분하신 것. 5번에서 세전 지분 복귀액 이런 말이 나오면 매매 차익이고 여기서 자본이득세는 양도세를 말하는 거죠. 빼면은 세후 지분 복귀액 이렇게 표현된다는 것. 6번 세후 현금은요 지분 투자자한테 귀속되는 것으로 세전에서 영업소득세를 가는데 이때 올해는 이게 이제 중요하다. 특별히 8번 꼭 체크를 하시고요. 세금 계산은 순대이감이죠. 그래서 순대는 더하고 이감은 뺀다. 이게 기본이에요. 그런데 세전으로 할 때는요. 세대원은 더하고 감가는 빼갖고 여기다가 세율을 곱해서 계산한다는 것 기억하시고요. 자 이렇게 구분해 가갖고 우리가 현금 흐름을 계산할 때 돈 계산을 할 때는요. 운영으로 인한 영업소득 월세 계산뿐만 아니라 처분 시에 매매 차익에 해당되는 지분 복귀액도 포함된다는 것. 자, 이걸 가지고 할인했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현가로 했다는 거고 시간 가치를 고려했다는 것이고요. 투자 분석을 하게 되는데 순영, 수일, 내요. 순영가는 0보다 클 때 유입의 현가에서 빼기 유출의 현가죠. 자, 그런데 유입에 해당되는 게 두 개가 있는데 매년 세후 현금 수지 현가에다가 그 다음에 세후 지분 복귀액의 현가를 더해갖고 그 다음에 빼기 지분 투자액을 빼면은 이제 순현가가 된다. 다시요. 매년 세후 현금 수지에다가 세후 지분 복귀액을 더해갖고 빼기 지분 투자액을 하는 것도 순현가고 그 순현가를 나누기로 유입의 현가를 유출현가로 나눈 것은 수익성 지수죠. 해갖고 투자 분석을 하는 것을 DCF라고 하는 거다. 자, 그때 11번에 가서 현가 계산을 하는 과정에 그 현가를 이 두 개 문제 재투자율, 할인율 이런 말이 나오면은 순요, 내내로 판단을 하는 거죠. 무슨 말인가? 순현가는 요구로, 내부는 내부로 할인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11번에 내부수익률법에서는 내부수익률을 순현가법에서는 요구수익률을 사용한다.
만약에 12번처럼 순영가를 현재 가치로 위한 할인율 그러면 요구 수익률을 사용한다. 이렇게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요구 수익률은 사람마다 다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13번 내부는 순영가를 0과 같게 해야 되겠죠. 자, 그럴 때 14번에 내부 수익률은 수익성 지수로 할 때는 얼마? 1이죠. 1. 순영가는 0, 그 다음에 수익성 지수는 1, 그 다음에 말로 나올 때는 유입의 현가와 유출의 현가를 같게 해야 되죠. 그래가지고 15번에 가서 내부는 요구와 비교해서 투자를 결정한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자, 그런데 16번에 가서 우리가 이제 투자 결정 방법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여러 개를 선택할 때 우선순위가 달라질 수 있을 때 무조건 순영가가 우수하다고 그랬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순영가는 부의 극대화, 가산의 원리, 그 다음에 순요 내내 이런 관점에서 순영가가 우수한데 특별히 16번 A 물건과 B 물건을 결합을 해가지고 이제 새로 투자를 하려고 한대요. 그럴 때 내부 수익률은 A의 내부 수익률과 B의 내부 수익률을 더할 수 없다. 가산의 원리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 이 지문 기억하시고요. 그러나 순영가는 더해갖고 계산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예. 그리고 17번은요. 계산할 때 위가 유입의 현가고 밑에가 유출의 현가니까 이걸 위에 5천만을 4천으로 나누면 1.25가 되는 거죠. 이렇게 간단한 계산 문제까지 해서 우리가 투자 분석에 관련된 3단계 돈 계산, 현가 계산, 그리고 판단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여기에 나오는 지문들을 반복해 보는 겁니다.